그래서 아마 너네가 특히 A반 애들은 내가 그 조회수를 보면은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녹음기가 없다 보니까 아마 영상을 틀게 되면 조금 울릴 수는 있어. 네. 일단 오늘만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제 이 공동적 수를 할 거고 수 뭐 여러분들은 별도의 뭐 딱히 내용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맞아. 그 얘기해야지. 내가 영어 교실 안 갔었지 그때. 방학 때 수학이랑 영어가 특강이 있어요. 이건 선택이야. 일단 수학부터 얘기를 해주면 너네가 들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둘 다 듣지 마세요. 혹시라도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첫 번째가 대수라는 과목이 있어요. 2학년 1학기 과목이야. 좀 어려운 거야. 있고요. 두 번째가 확통이 있어요. 확통이 있어요. 근데 나는 둘 중에서 굳이 권장하자면 뭘 권장하냐면 얘를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자, 얘 어떤 거냐면 얘들아 가장 최근에 경우의 수 배웠지. 팩토리얼, 순열, 조합 다 배웠었지. 분할 분배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거에 대한 확장판이야. 그래서 이거를 나는 권장을 좀 하는 이유가 특히나 여고는 2학년 1학기 때 과목이에요. 대수라는 과목도 2학년 1학기 과목인데 여고는 2학년 1학기 때 수학이 두 과목이야. 그래서 활동량도 같이 봐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 선배 기준으로 봤더니 대수는 다 학원에서 애들이 열심히 하나 봐. 여전히 등급 컷이 남고보다는 좀 더 빡세요. 여러분들 선배 언니들 봤을 때 남고는 여전히 좀 BA, BO들이 많아요. 수월하게 1등급 애들이 다 나오는데 아무튼 확통은 애들이 우리 학원에서도 그랬어. 안 들어 잘. 수학 두 과목 하기 싫대. 그래가지고 안 듣는 저기 좀 힘든 원장실에 가면은 그 앉아있는 언니들 있지. 혹시 아니? 그 지방놈들이 있거든? 걔네 몇 명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막 2, 막 3 이래요. 등급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막 이래요. 근데 들은 애들은 다 1등급 나왔어요. 4명 들었는데 4명 중에 3명이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면 돼요. 애들이 학원에서 대수만 해야지 이러고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면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 과목을 나는 권장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왜 그거를 지금부터 하는 게 좋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럼 시간 당연히 좀 더 많긴 하잖아. 겨울방학이 기니까. 그런데 겨울방학 때 하려면 너네가 가장 최근에 배웠던 순열, 조합, 팩토리얼, 분할, 분배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기억을 다 까먹었다가 다시 기억력을 끌어올려야 되거든? 이게 매우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까먹었을 때 지금 미리 정리를 해놓으라는 소리야. 이해돼? 남고도 마찬가지야. 남고는 석동을 3학년 1학기 때 배워요. 그럼 엄청나게 먼 훗날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미리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3학년 1학기 될 때 겨울방학 때쯤에 그때 한번 들으시라고요. 난 2학년 2학기 때 안 갈 거거든. 석동은 안 갈 거거든. 어차피 그때는 여러 방이 짧기 때문에 미적분이라는 과목 하느라 바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갈 거라서 미리 정리해놓고 나중에 니네가 정리해놓은 거 확장판이니까 배워놓은 걸 정리해놓은 걸 다시 보면은 이해하기 좀 더 수월하거든. 니네가 써놓은 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확통은 얘들아 단원 특징이 있어요. 앞에만 어려워요. 앞에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확률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통계를 갖다가 배우거든요. 경우의 수는 우리가 배웠던 팩토리얼, 또 컨비네이션, C, P,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H라는 기호를 하나 더 배우고 타이라는 기호를 하나 더 배우거든. 이게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라는 내용이야. 순열과 조합이긴 한데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활용들을 좀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률은요, 딴 게 없어요. 경우의 수로 다 때려박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좀 이론이 있긴 하지.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거야. 그거 중에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거 잘하면
이건 개 쉬워요.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통계는요 전혀 다른 너희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뭐 배우는 건데 얘는요 진짜 쉽습니다. 그냥 공부를 했냐, 너 뇌가 있니 없니, 공부를 해봤니 안 해봤니, RPM 제대로 풀어봤니,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라서 이거 확통할 때 방학이 짧아서 이거 다 안 다룰 거야. 여기 중간까지 내용이 있거든. 이 중간까지에서 그 이론이 조금 중요한 게 있어서 거기까지만 다루는 목표로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어차피 여기가 탄탄하면은 그 껌먹기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확인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거는 너네가 학기 중에 방학 중에는 모의고사 대비를,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할 거야. 영어 선생님 말씀하셨지? 그치? 그런 거 위주로 내신 대비를 할 거고요. 특강에서는 여기 지금 윗반 아랫반 좀 얘기를 좀 나눌 건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줄게. 조금 변동이 생겨서. 특강에서는 그래도 지금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속도 훈련을 할 거고요. 유형별 풀이 접근법 이런 것들을 할 거고, 그리고 고1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그래도 조금 기초가 부족하다 싶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문 독해와 구문 독해에 필요한 어법 위주의 설명을 할 거야. 필수 어법. 그러니까 니네가 뭐 지금도 이거 지시대명사라 하나? 뭐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대신 아닌 게 와 하면서. 그치? 이게 뭐가 뭐 어쩔 때가 지시대명사고 어쩔 때가 관계대명사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 해석할 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구분하는 게 기본반이 될 것이고요. 이제 구문 독해 아니고 모의고사에 대한 걸 파괴하는 게 심화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는 게 낫겠지. 여러분들은 현재 고2와 고1은요 정시든 수시든, 특히 수시는 인원수를 많이 뽑아요. 지금 이미 서울대에서 발표한 게, 서울대도 따라가, 서울대가 발표한 게 따라가. 대부분의 서울대학교들은 발표한 게 얘가 81%를 뽑아요. 그리고 얘가 18점 몇 프로를 뽑아요. 압도적으로 얘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근데 이 수시에서 얘들아 내신만 보지를 않아요. 내신이랑 최저가 현재 고3은 인서울에 있는 낮은 대학들은 최저 등급이 되게 유했거든. 되게 유했어. 왜냐면 내신이 9등급제라서 나름 변별이 잘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5등급제라서 변별이 잘 안 돼요. 2등급 상위권과 2등급 하위권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똑같이 2등급으로 된다는 사실을 대학들도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신으로만 판별하지 않아요. 최저를 본다는 건 이미 나와 있어요. 많은 대학들이. 이거 비율은 지금 서울대만 그런 거고 아무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안 볼 수 있는 세대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석하게도 3학년 1학기 내신 끝났다고 끝나는 세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수시로여도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에 대한 거,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지? 그치? 원래 얘들아 모의고사는 1등급이 몇 프로야? 4%거든요? 근데 영어는 지금 요번 6월 평가원도 6월 모의고사도 고3도 기준으로 계속 10% 넘기려고 해요. 작년 영어만 조금 변수가 있어서 요걸 처먹었고 보통은 10% 넘게 주려고 해요. 영어가 최저 따기 제일 쉬워요. 그 다음 수학이고 탐구야. 수학과 탐구야. 국어가 제일 어려워. 너네 국어 모의고사 잘하니? 국어 모의고사 좀 어려워요. 국어가. 그래서 국어로 따는 학생들은 보통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친구들 빼고는 없고 보통 영어랑 탐구, 영어랑 수학 같은 걸로 따져가지. 근데 그런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내가 다음 주쯤에 영어 시간이면 영어 시간, 수학이면 수학 시간에 한번 조사를 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할 거고 총 8회 완성으로 끝낼 거야. 최대 8회 완성 빨리 뚝딱뚝딱 해서 해서 뚝딱뚝딱 해서 빨리 끝낼 겁니다. 오케이? 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배울 얘들아 공통수학 2라는 것은요 공수2라는 것은요 크게 좌표 평면 좌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하나랑 집합이라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함수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이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만 쓰면 되게 적어 보이지만 사실 이 좌표평면이라는 것 안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진짜 평면좌표 다루는 게 하나 있고 직선 다루는 게 있고 원 다루는 게 있고 도형이 이동 다루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어이거든. 그리고 집합이라는 것에서는 너 옛날에 해봐서 알지? 아니요. 색깔이 어때요?
집합이라는 곳에서는 또 집합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명제라는 단원이 있어요. 나는 잘생겼다.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왜 눌러?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명제, 참 거짓을 다루는 이런 명제라는 단원이 있어. 그것도 배울 거고, 함수라는 단원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일반적인 함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수 이러면은 맨날 fx 이러잖아. 근데 그걸 함수를 정확하게 다루는 단원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리함수라는 단원이랑 무리함수라는 단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보는 게 공수2야. 자, 작년 남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이 집합에 있는 1번, 2번에서 끊겼어요. 1번에서 끊겼어요. 근데 여고는 여기서 끊겼어.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애들이 어려워하는 곳이야. 애들이 어려워하는 곳이라서 작년 여고 같은 경우가 애들 어려워하니까 좀 천천히 꼼꼼하게 봐야겠구나 라고 출제를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이쪽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나중에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메이저한 단어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지금 당분간 좀 며칠 한 3, 4회 정도에 걸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개념 설명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개념 정리도 제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주세요. 말이니까 제대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진도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평면좌표요. 여러분들 평면좌표, 좌표평면 이러시면 x축, y축 그리는 거 알고 있지? 그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 맞냐? 여기가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봐도 괜찮지 얘들아? 제라는 말 안 쓰면 큰일 나요. 알겠나요? 얘들아, 1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은 x값이 양수고 y값도 양수인 거 가능하냐? 맞죠? 4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은요, x값 양수고요, y값 뭐죠? 음수죠? 3사분면은요 둘 다 음수일 거고요. 2사분면은요 x 음수, y 좌표는 양수. 됐니? 문제될 거 없죠 여기까지? 근데 얘들아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놈들이 안 나와 있냐면 x값이 양수다, 음수다. x값 0인 곳을 안 보고 있어요. x값 0인 곳이 어디야? 얘지. 무슨 축이야? y축이야. 그리고 y도 양수인 것, 음수인 것 나와 있으니까 지금 뭐가 없는 거야? y가 0이라는 게 없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요? 맞아요? 이 y가 0이라는 것은 무슨 축이고? x축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x축이랑 y축이라는 것은 4분면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4분면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x 그리고 y축이라는 것은요 4분면에 포함되지를 않는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x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저거는 얘들아 너네 그냥 좌표평면만 보면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럼 바로 넘어가자. 본격적인 내용 가볼게요. 자,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 거리,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놈들의 길이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할 거예요. 거리나 길이나 뭐 같은 거야. 길이나 같은 거야. 나와 태우와의 거리라는 것은 나로부터 태우까지 이 줄자의 길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거리와 길이는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첫 번째 수직선에서 먼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수직선. 그럼 여러분들은 중딩 때 수직선 이런 거 그려봤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 해가지고 5라는 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뭔지 알고 있지 얘들아? 그럼 얘들아 A로부터 B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요? 7이 되지. 다른 말로 거리가 7인 거지. 그 7 어떻게 구하시더라요? 큰 거에서 그렇지. 이게 7이라는 것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뭐 한다? 빼서 계산하는 거지. 근데 어떤 삘빵한 놈이 누가 큰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우리? 절대값 했던 거 기억납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 숫자랑 이 숫자랑 어떤 놈이 누가 큰지 모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빼. 아무렇게나 빼. 그리고 무슨 값 취하면 돼요? 절대값 취해도 여전히 얼마가 나와요? 7 나오는 거 보이세요?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얘들아 부등식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내가 절대값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그 절대값들에 이런 거 아니었니 우리? x 빼기 1의 절대값이 3이라는 것은요
x라는 점과 1이라는 점 사이에 거리가 얼마라는 소리야? 3이다. 이런 소리였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1이라는 점은 여기 있을 거고요. x라는 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얼마인 거라고요? 3. 여기 삼각하니까 4고 3만큼 가지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래서 4랑 마이너스 2가 이 자식의 근이 됐던 거거든. 그치? 그걸 우리는 x 빼기 1. 절대값 한 개 3이니까 절대값 하기 전에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었어. 그래서 x가 똑같이 4랑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보여요? 됐나요? 네, 이런 식의 개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어려운 건 없어. 수직선이 나왔어요. 거리를 구하래요. 큰 거 빼기 작은 거야. 맞지? 큰 거 빼기 작은 거야. 근데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시면은 그냥 뭐 하자? 큰 거 빼기 작은 걸로 쓰는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빼고 모순값 취하자? 절대값 취하는 거랑 어떨까? 똑같다라는 거. 똑같이 되겠죠? 어렵죠? 어렵지 않지? 그럼 얘들아 수직선이 맨날 이렇게 생기냐? 이렇게 생긴 것도 수직선이지.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여기에 B라는 점이 7이고요. 여기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가 있대요. 그 거리 얼마예요? 9 쓰면 되는 거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아니면 그냥 빼고 절대값.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게 수직선에서의 얘기인데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좌표 평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좌표 평면이니까 내가 x축, y축을 좀 그릴 거고 우리가 문제를 아직 지금 편의상 좀 보기 위해서 1사분면 쪽에서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데에 A라는 점이 등장하실 거고요. 이런 데에 B라는 점이 등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의 X좌표를 A1 그리고 Y좌표를 A2 이렇게 좀 써볼게요. 그리고 B라는 점의 X좌표를 B1 그리고 Y좌표를 B2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나는 지금 보고 싶은 건 이 A로부터 B까지의 거리 즉 이 AB라는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싶은 거야. 관심을 갖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요 놈의 거리 D, distance D는요 이렇게 씁니다. 루트에다가 X 좌표 길이 빼세요. B1 빼기 A1 됐니? 그냥 아무렇게나 빼면 돼. 그리고 제곱을 하실 거고요. 또 Y 좌표 길이 뺄 거예요. 또 똑같이 제곱을 할 거야.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돼요. 자, 그게 왜 그런지를 갖다가 봅시다. 근데 너희가 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봐봐요. 나는 요 B라는 점, 요 A라는 점 연결한 요 길이 있잖아. 그치? 요 길이 선분이 표현된 직각삼각형을 좀 하나 만들 거거든?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선, Y축에 평행한 선 같은 걸 좀 그려보려고 해. 그래서 봐. B에서 Y축에 평행한 선을 따따따따 그려볼게요. 됐어요? 했나요? 그리고 이 점에서도 직각삼각형 만들 거니까 이번엔 X축에 평행한 선들이면 이렇게 직각 만들어질 거라는 거 괜찮니? 괜찮겠니?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점 하나를 좀 내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C라는 점의 X좌표는요 X좌표는 누구의 X좌표랑 똑같아요? B. 그치? B의 X좌표랑 똑같지? B1 그대로 오는 거니까 여기가 B1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C라는 점의 Y좌표는 누구랑 같죠? A2랑 같은 거지. 누가 A1이 했던 거 같은데? A2랑 같은 거죠? 맞습니까? 얘들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직선처럼 보인다. 고개를 잘 봐봐봐. 처음에 이렇게 딱 보시면 A, C 수직선이지. 왜냐면 Y 값이 똑같거든. 맞냐? 그러면 이놈의 길이는 큰 것 빼기 작은 거 하면 되지. 맞아? 그럼 내가 지금 그린 그림에서는 누가 봐도 B1이 A1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B1 빼기 뭐라 쓰면 돼요? A1이라고 쓰면 되고요. 만약에 누가 큰지 몰라. 이럴 수도 있잖아, 얘들아.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 여기가 A고 얘가 B일 수 있는 거거든. 위치가 바뀔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누가 큰지 모르시면 그때는 우리가 무슨 값으로 쓸 거라서 절대값으로 쓸 거거든요. 괜찮나요? 그죠? 그 다음 이쪽 길이를 보시면 고개를 이렇게 확 휘어서 보시면 y값끼리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는 수직선 보이냐? 그치? x좌표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건 B2 여기 밑에 있는 건 A2니까 얘도 B2 큰 거 빼기 작은 거라고 쓸 수 있지만 누가 큰지 작은지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안전하게 무슨 값으로 취하자? 절대값으로 취하자.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삼각형이 지금 무슨 삼각형으로 보이냐? 그럼 여러분들은 저 삼각형에서 뭘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저 D라는 거리의 제곱은 보라색 제곱에다가 보라색 제곱 쓸 거니까 B1 빼기 A1에 얘들아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나 그냥 제곱하는 건 어때요? 똑같지. 양수로 바꾼 다음에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어차피 양수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B 이렇게 제곱하시고 여기도 B2 빼기 A2 이렇게 제곱을 쓸 수 있어요. 되셨나? 아 그게 지금 D제곱인데 나는 D제곱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이 D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제곱을 여기로 넘기시면서 무슨 틀을 씌우시면 돼요? 그렇죠. D틀을 씌우시면 되죠. 이렇게 쓰셔서 x끼리 뺀 것 제곱이 되시고 여기도 y끼리 뺀 것 제곱으로 쓸 수가 있구나. 됐어?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의 거리를 갖다가 무슨 공식으로 이해하실 거냐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공식으로 이해하실 거고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점과 뭐 사이의 거리? 점 사이의 거리.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 점 두 개를 연결한 길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선분의 길이겠지? 됐니? 자, 누구 길이 뺐다고요? 공식 얘기해봐. 누구 길이 뺐어? 보라색. x좌표 B1, A1, B1, A1 x좌표끼리 뺀 거 제곱 또 y좌표 B2, A2 뺀 것의 제곱 더하고 무슨 틀을 씌워라? 루트를 씌워라. 루트를 씌운 이유는 이게 무슨 삼각형에서 나온 거라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거니까 이걸 간혹가다 증명으로 네모판에서 낼 때가 있어서 그래. 알겠나? 이 공식 모르면 되니 안 되니? 절대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외워야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표만 알면 그 점이 어디에 있든 무조건 다 길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요? 됐죠? 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이고요. B라는 점이 4,3이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직선 Y는 X라는 점 위의 점 P에 대하여 우리가 AP 길이랑 BP 길이가 같을 때 P의 좌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계산하라고 시킵니다.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의 좌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쵸? 근데 P라는 것은 좌표를 정확하게 압니까? 모르죠. 그냥 Y는 X라는 요 직선 위에 있을 뿐이지. 그럼 여러분 Y는 X라는 것은 이렇게 그렸던 거 아니? 이렇게 그렸던 거 아니? 그치? 그럼 여기에 어딘가 P가 있을 텐데 그럼 그 P를 대충 내가 좌표를 뭐라 볼 수가 있겠어? 용기 내봐. 내가 A 콤마라고 해보자. 그럼 Y좌표 얼마야? 이거 Y는 X라는 직선이 아니라 P라는 점에 내가 좌표를 놓고 싶어서 그래. 그럼 몇 콤마 몇 쓰겠지? X좌표 얼마인지 모르니까 A가 들어갔다고. 그럼 Y좌표는 대입하면 얼마야? A지? 맞지? 됐니? 그러니까 나는 이 P점의 좌표를 갖다가 이렇게 두려고 뭔지 몰라. A, A라는 점일 거라고요. Y는 X 위점이니까. 됐니?
이렇게 설정하니까 결국 AP 길이, BP 길이 얘랑 얘까지 거리, BP 길이 거리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야 그냥. 가자. AP라는 놈의 길이는요. 당연히 루트 씌울 거지? 그치? 자, x 길이 뺀 거 제곱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으려나? 그치? 그리고 y 길이 뺀 거 제곱 쓸 거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죠? 되셨고 BP 길이도 씁시다. BP 길이도 우리는 루트를 갖다가 쓰실 거예요. x 길이 뺀 거 쓸 거니까 a 빼기 4라는 것의 제곱에다가 y 길이 뺀 거 쓸 거니까 요놈의 제곱 가능한가요? 됐죠? 오케이. 문제에서 AP랑 BP 길이가 같대. 그럼 결국 요 루트 값과 밑에 있는 루트 값도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지금 루트 값 같으려면은 요 안에 있는 것들끼리만 어떠는데요? 얘네 둘만 같으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써봅시다. 위에 있는 놈은 a제곱해서 몇 a제곱 나와요? 그리고 플러스 4a 마이너스 2a니까 이거 되고 상수가 4랑 1이니까 얼마야? 이거지?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a제곱이니까 똑같이 2a제곱이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14a 가는 상수는요 16, 9니까 얼마? 자,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지. 얘를 절로 넘기니까 16a예요. 그리고 5를 1로 넘기니까 20이 되셔서 a라는 값은 4분의 5 되지.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적혀있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5 콤마 4분의 5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냐? 얘들아,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겠냐?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 말고 P좌표 설정하는 거지. 그치? 너무 당연한 거야 얘들아. y는 x 위에 잡는 거니까 x좌표와 a는 y좌표 얼마다? 그럼 y는 만약에 2x 빼기 1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점이래. 그럼 그 점의 좌표는 a, 2a 플러스 1가 되면 되는 거지. 또 저는 어디 있을 수도 있냐면 위 참수 위에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럼 a 점의 좌표를 a, a 제곱 2a 풀면 될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내 말 잘 들어봐봐. 점 P가 y축 위계점이래요. 어디 축 위계점? Y. 여기 위계점이야. 그거는 그럼 이 점 좌표 어떻게 설정할 거야? 0,a 정도 두면 되죠. 0,a 두면 되지? 문제에서 a라는 문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맞니? x축 위계점이래요. a, 0. 그치? 당연한 거지 얘들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밥숟가락 4개 먹여줄 이유는 없죠? 괜찮으신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벌써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걸 끝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중선 정리라는 것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어요. 파푸스가 뭐 같아? 맞아,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저 중요한 이유에 안 중요해요. 우리가 저 사람을 기억할 필요 없지. 무슨 말이 중요한 거야? 중선 정리라는 거야. 중선이 뭐야 얘들아? 중심선. 중간에 있는 선. 그러니까 2등분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자가 가운데 중자거든. 응? 이런 거야 얘들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항상 삼각형에서만 나옵니다. 있었을 때 요 A라는 점으로부터 내가 중선을 그릴 거야. 그럼 그 중선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 A라는 점에 마주보는 면이 있지. BC. 요 놈의 중점을 찾을 겁니다. 중점. 가운데 점. 그럼 얘랑 얘를 정확하게 딱 정 가운데로 나눠주는 이 점이 하나 있겠지. 그래서 요 A와 M을 연결해주는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불러? 중선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가운데 점이니까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는 어떨 수밖에?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가능하죠? 자, 중선 정리입니다. 한 점에서 마주보는 면에다가 중점으로 선을 그은 걸 우리가 중선이라 하는구나. 그럼 이때 어떠한 정리가 성립을 하는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정리예요. 밝혀진 사실이니까 쓸 겁니다. 공식이 요로 해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 길이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M 길이의 제곱을 하시고 2배를 해주면 돼요. 2배를 해주면 돼요. AB 길이 제곱 더하기 AC 길이 제곱은 2배의 AM 길이 제곱 더하기 BM 길이의 제곱이 돼요. 근데 얘들아, BM 길이나 MC 길이나 어때요? 어차피 같으니까 사실 요 BM은 MC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됐니?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7이었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4였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AM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수업 대입해주면 끝나지? 어렵지 않지 얘들아? 자, 그럼 얘가 왜 그런지를 갖다가 반드시 증명을 갖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증명을 보셔야 돼. 봐봐. 저 중선정리 내용 좀 보면 다 길이들에 대한 이야기지. 길이들에 대한 이야기지.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을 그대로 뚝 떼서 이렇게 해서 요로 붙여도 길이들이 달라지니? 변의 길이들은 안 달라지지. 맞지? 그래서 내가 이 증명을 어디로 가져올 거냐면 좌표 평면에서 요 원점으로 요 m이라는 점을 가져올 겁니다. 원점으로 요 m이라는 점을 가져올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주면 요 BC가 요렇게 쑥 들어갈 거니까 쌤이 이쯤에다가 B를 하나 두시면 이만큼 거리랑 비슷하게 가서 얘를 C라고 둘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A가 이렇게 좀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비슷하게 따라 그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AM 연결하는 거. 이선 따라 그리는 거야. 얘를 뚝 떼서 그냥 M이라는 요 점을 중점을 갖다가 원점 0,0이 오도록 바꿨어. 됐어? 여기 AB 길이랑 저기 AB 길이 같은 거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야. 그럼 봐. 요 M이라는 점은 0,0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중선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와 저만큼 길이가 같거든. 그치? 그럼 내가 이 놈의 길이를 갖다가 실제로 뭐 K라고 한번 더 보면 길이를 K라고 더 보면 이 점의 좌표는 K,0 가능하니? K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X좌표만 커졌겠지. 됐나? 그러면 중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K면 너 길이도 뭐가 돼서? 얘도 K가 되는데 얘는 왼쪽으로 갔잖아. 그러면은 X좌표가 어떻게 돼요? 그치, 작아져서 빼기 해주면 되죠. 괜찮나? 됐어요? 네. A점 쓸 거야. 이 A는 뭐 얼만큼 떨어졌는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A, B라고 더볼게요. 되셨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요 중선 정리는 AB 길이와 BAC 길이, AM 길이와 BM 길이를 다 표현해 볼 거예요. AB 길이의 제곱을 갖다가 써볼게요. AB 길이 제곱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를 제곱할 거지.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항상 이렇게 루트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제곱할 거니까 루트만 그냥 버텼으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계산합시다. x 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에다가 y 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 가는. 따라하고 있는 공식 보면서 그 다음 AC라는 놈의 길이의 제곱도 확인해 보시면 x끼리 뺀 것의 제곱에다가 y끼리 뺀 것의 제곱 여기까지도 돼요? 잘 냅둬볼게. 이 두 가지가 이 좌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걸 좀 써봅시다. AM이라는 놈의 길이의 제곱을 쓰면 A라는 점은 A, B, M이라는 점은 0,0이야. 그럼 X끼리 뺀 것 제곱, Y끼리 뺀 것 제곱 쓸 거니까 이제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BM이라는 놈의 길이도 써보시면 제곱은 길이가 이미 K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제곱이니까 그냥 K 제곱만 쓰면 끝나는 거지? 됐어? 자, 좌변에 해당하는 건 둘이 더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더해봅시다. 더해보시면 여기서 2ak랑 마이너스 2ak가 지워지고 a제곱 a제곱 k제곱 k제곱 두 개씩 생기지.
B제곱 B제곱도 두 개씩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여기 남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K제곱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두 개씩 있지. 이쪽도 한번 더 해봅시다. 더 해보시면 결국 그냥 A제곱 B제곱 K제곱인 거 보여? 근데 아까 중선정리에서 내가 이거 한 다음에 몇 배 하라고? 여기서 몇 배 하라고요? 두 배 하니까 얘랑 어때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K라는 길이가 얼마인지 상관없고 A와 B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이 길이들의 관계는 어떻다? 유효하다. 성립한다.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선 정리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갖고 가실 거야. 머릿속에 뭐 할 거라고요? 갖고 가실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가운데점 중점으로 연결하셨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이거 써있나? 이런 것도 어렸을 때 들어본 적 있지 않니? 중학교 때 들어봤었어요. 각의 이등분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누굴 이등분하는 성이야? 얘는 변을 이등분했지. 이등분 맞지? 얘는 각을 이등분해서 약간 쌍쌍바야. 같이 볼 거야. 그럼 각을 이등분하는 거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 요 삼각형에서 요 A라는 각을 내가 이등분할게.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각이랑 이 각 같도록 할 수 있겠지? 아니, 물론 정확한 건 각도기로 잡아야겠지만 그랬을 때 이 만난 점을 D라고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떠한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할 거냐면 AB 길이 대 AC 길이는 BD 길이 대 DC 길이에요. AB 길이 대 AC 길이는 BD 길이 대 DC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말한 적 있지 않나요? 이런 거? 고일에서 내가 말한 적이 없나? 이게 이건 엉덩이처럼 생기지 않니? 짱구? 그럼 그거 아니? 어피치 아니? 카카오 프렌즈 거기 계획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그 공식이라고 외워줘. 엉덩이만 외우지 말고 그 각이 있는 것은 정리해요. 얘 대 얘가 이거 대 이거예요. 뭔가 느낌이 그렇잖아. 이렇게. 이해됐니? 이거를 증명하는 건 중학교 내용이라고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활용만 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이것도 여전히 얘들아 이 좌표 평면 좌표라는 것이랑 연결해서 길이 내용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이 점의 좌표 알려주고 이 점의 좌표 알려주고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 알려줘요. 그래놓고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셔요. 돼요?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율이 있겠지. 몇 대 몇인지 나오겠지. 좌표 좌표 하면은 점점 사이 거리를 쓰면 되니까. 그치? 그럼 몇 대 몇이 몇 대 몇이다를 이용해서 이 D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이 D좌표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지금 칠판 지우고 해볼게. 찍고 치워. 소리가 너무 오늘 몇 시까지 안 되는? 그래도 오늘 7시에 일어났어요. 왜 수학을 바꾸니까 그렇게 일찍 하는 거야? 자, 봐봐요. 7시? 자, 내분점과 중점이라는 내용은 추워? 내분점과 중점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얘들아. 이거 한 번에 갈 거니까 일단 잘 들어봐봐. 여기 A와 B라는 점은 3분의 N 대 N 내분점 P라는 내용이 등장을 할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거야. 등장을 하실 거야. 그럼 일단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좀 이용을 알아보시면 이 말은요.
A로부터 N만큼 그리고 B로부터 N만큼 비율로 떨어진 점 P를 얘기하는 거예요. A로부터 얼만큼? N만큼. B로부터 얼만큼? N만큼 떨어진 점 P야. A로부터 N이야. 그래서 요 A, N 이렇게 보는 거고 B로부터 N이야. 그래서 여기 B, N 순서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글 쓸 때도 그 경렬 구조 같은 거야. 맞나? 뭔지 알지? 그쵸? 앞에 거 나온 걸 먼저 뒤에서 앞에서 수식해야 되고 뒤에 나온 걸 뒤에서 수식하는 거 알고 있지? 무슨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럼 봐봐. A로부터 N만큼의 비율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B로부터는 N이라는 비율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그 점 P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선분 A, B 안에 있어야 돼요. 선분 A, B 안에 있어야 돼. 얘들아, 선분과 직선의 차이 알지? 선분은 시작과 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직선은 연장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쓰면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X축, Y축 어디 있는지 몰라. 대충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요 P라는 점은 지금 A라는 놈으로부터는 N만큼 떨어질 거고 B라는 놈으로부터는 N만큼 떨어질 거지. 근데 그게 선분 A, B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선분을 살짝 그려 놓으시고 A로부터는 N만큼의 비율로 떨어져 있고요. B로부터는 얼만큼의 비율? N만큼의 비율로 떨어져 있는 이 점이 바로 무슨 점이 될 거다? P라는 점이 될 거다라는 거야. P라는 점이 될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되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얘들아 여기 이런 거지. 뭐 수직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2라는 그냥 적을 거면 이렇게 그냥 여기에 2,0이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5,0이라는 점이 11,0이라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이 점을 A라는 점, 저 점을 B라는 점이라 했을 때 A, B의 2대1 내분점 얘기를 좀 해봅시다. 됐어요? 그럼 얘들아 A로부터 얼마큼 떨어져야 돼요? 이만큼. B로부터는 1만큼인 거지. 순서 맞출 거지. 그럼 A로부터 2만큼 떨어지고 B로부터 1만큼 떨어지는데 선분 A, B 안에 있어야 되니까 요 사이에서 놀아야 되지. 근데 A에서부터 이만큼이니까 조금 더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B에서부터 1만큼이니까 조금 가깝겠지 상대적으로. 괜찮나? 그럼 이런 점 P를 해서 써줄 거라는 소리야. 어떻게 써줄래? 이게 몇 대 몇이라고 지금? 2대 1인 거지.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냐? 2대 1이니까 사실 얘가 1을 한 조각이라 보시면 얘를 몇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는 몇 조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세 조각이지. 그럼 봐봐. 2부터 11까지는 총 9만큼의 길이가 있거든? 맞아? 2,0이고 11,0이니까 11 빼기 2 중에 9잖아. 그 9라는 길이를 내가 세 조각 낼 거야. 됐어? 그럼 3분의 1 해주면 한 조각이지. 네. 맞니? 근데 우리는 그게 두 조각이 필요하거든? 그럼 3분의 2를 해주면 이만큼의 값이 이 두 조각의 길이죠. 맞아? 근데 나는 P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니까 요 A점의 X좌표 2에서부터 숫자 2에서부터 그 길이만큼 더해서 나온 거 맞아? 네. 그러니까 앞에다 뭘 더해주면 돼 이렇게? 2 더해주면 되지. 그럼 얘는 2 플러스 이렇게 쓱쓱 지워지니까 얼마? 6이 돼서 8이 될 거야. 그럼 실제로 얘를 8이라고 써보시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되니? 6대지.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돼요? 3. 6대 3이니까 2대 1이지. 내 말 이해됐어? 이 n 대 n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율인 거야 얘들아. 그 길이가 n이고 n이다가 아니야. 비율이 n 대 n이란 거야.
실제로 보이지 2대 1이지만 실제 거리는 6과 3이니까요. 내 말 이해됐어요? 자, 요런 아이디어를 구할 건데 공식부터 생각합시다. 자, A1, A2, B1, B2라는 점이 있어. A, B에 N 대 N 내분점 P를 구하는 공식을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당연히 내분점이니까 좌표 평면에서 나오는 점이니까 X좌표와 Y좌표가 있을 거야. 몇 콤마 몇 있겠지. 얘도 몇 콤마 몇 다 나온 거니까. 됐어? 자, 일단 공식부터 주입해 볼게 얘들아. 잘 들어봐봐. M 대 N이지. 무조건 요 M 대 N 몇 대 몇이라는 그 순서 따라가실 거야. M 대 N이야. N부터 쓸 거야. 그 다음 N 쓸 거야. 됐어? N부터 쓸 거야. 그 다음 N 쓸 거야. 되겠니? 그지 분자를 쓸 거거든. 분자는 어떻게 쓸 거냐면 얘들아 봐봐. 원래 A로부터 N만큼 떨어지고 B로부터 N만큼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요 N이라는 거는 원래 A랑 짝꿍이었던 거잖아. 짝꿍이랑 표현 이름도 쓰지 얘들아. A랑 짝꿍이었던 거야. 근데 분자에 쓸 때는 바꿀 거야. 근데 내가 요 M 대 N 쓸 때 M부터 항상 말하라고 했지. 그럼 M을 기준으로 짝꿍을 바꾸면 이제 A가 아니라 어디로 가면 돼요? B로 가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짝꿍 바꿀 거야? B로 갈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쓰고 싶은 자리는 X좌표거든. 그럼 요 M이 B에 갈 때 무슨 좌표 보면 돼요? X좌표 보면 돼요. 그래서 M과 B1을 곱하실 거고요. 또 N 얘기할 때는 원래 짝꿍은 B였지만 짝꿍을 바꿀 거니까 누구로? A로. 근데 X좌표 보니까 A의 X좌표에서 N 곱하기 A1 됐어? 이거 똑같아. 얘는 무슨 좌표니까? Y좌표 쪽이지. 이게 똑같습니다. N이라는 놈이랑 원래 짝꿍은 A지만 B로 갈 거고 B의 Y좌표 볼 거니까 B2 가는 N이라는 놈이 A로 갈 거예요. N 곱하기 A2 가능해요. 자, 이거를 내분점은 그냥 더하시면 돼요. 뭘로 하라고? 더하기로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더하기로 연결하면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공식화 시키실 거야. 됐지?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실제로 파리츠 나 먼저 확인 좀 해볼게. A, B의 몇 대 몇 내분점이지? 2대 1 내분점이야. 저 P는요 2대 1이니까 2 플러스 1. 여기도 2 플러스 1 쓸 거야. 자, A로부터 이만큼이지? 그러니까 2 쓸 때 짝꿍을 바꿔서 B로 갈 거죠? 그쵸? X좌표 쓸 거니까 B의 X좌표 얼마야? 11 됐어요? 그리고 1 곱하기 A의 X좌표 쓸 거지? 맞니? 괜찮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더하기로 연결하실 거야. 이제는 여기 Y좌표 갈게요. 2라는 놈이랑 B의 Y좌표 볼 거야. 근데 B Y좌표 얼마야?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0이겠지. 여기도 어차피 0이겠지. 계산해봐요. B라는 좌표 어떻게 나와요? 3분의 22 더하기 2니까 24지. 3분의 20하니까 얼마나? 8,0 가능한 거 보여요?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 공식은 일단 믿고 쓰세요. 아시겠나요? 믿고 쓰세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왜 나오는지 나 B만은 증명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살짝만 보여줘 볼게. 보여줘도 될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수직선만 먼저 보겠습니다. A, B에 M 대 N 내분점 P 써봅시다. 자, 이 P라는 것은 M 대 N인 거니까 요 사이에 M 대 여기서 N 이번에는 N 값이 더 큰가 봐. 그렇지? 이렇게 되면 찾아볼 거야. 자,
우리 이렇게 봅니다. 아까 여기 초록색으로 살짝 썼던 것처럼 우리는 A에서부터 B까지의 총 길이가 B 빼기 A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B가 끝이니까요. 됩니까? 근데 그거를 M 대 N으로 나누고 있는 거니까 이쪽은 몇 조각이 있는 거야? M 조각. 여기는 몇 조각? N 조각. 그럼 더하니까 총 몇 조각? M 플러스 N 조각이겠지. 여기 세 조각 있고 여기 두 조각 있으면 다 더하면 다섯 조각이잖아. 쓰면 이해하니? 그러니까 나는 요 B 빼기 A라는 놈의 길이를 전체 M 플러스 N 조각으로 나눌 거야. 그럼 이것 자체가 얘들아 한 조각의 길이 맞아요? 네. 그쵸? 이게 한 조각 길이지? 근데 우리는 요 A라는 점으로부터 N 조각만큼 더 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곱하기 M을 한번 해주면 이 길이 나오는 거 보여? 맞니? 되니? 근데 그 길이만 계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A라는 점으로부터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문자 A를 더해줄 거라고요. 되겠나?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M 플러스 N분의 더하기인데 통분 좀 할게 여기. 얘도 분모에 M 플러스 N 깔게. 그럼 분자에다가 곱해줄 거니까 MA NA에다가 여기 있는 놈은 M이랑 곱해주면은요 MB MA 되는 거 보여요? 맞나요? 그래주니까 여기 있는 MA 지워지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식이 누구밖에 없어? M 플러스 N분의 여기가 MB 플러스 NA가 보이니? 그러니까 아하 M 대 N 내분점이니까 M 더하기 N 썼고요. N의 짝꿍을 B로 N의 짝꿍을 A로 바꾼 거 보이지? 됐어? 그래서 믿고 쓰시면 돼. 알겠나? 얘는 지금 수직선이잖아 얘들아. 이게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M 대 N 되거든. 아이디어만 잘 봐봐 얘들아. 이거 학교 나중에 개학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증명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면 그때 가서 내가 증명을 섬세하게 해줄 거야. 근데 지금 필요가 없다고. 근데 아이디어만 좀 봐봐. M 대 N 내분점 필 사고 싶어 얘들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쪼개보시면 이것도 몇 대 몇이야? M 대 N이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B1, B2면 이 점의 좌표는 B1, 시작하지. 그리고 얘를 A1, A2라고 쓰면 여기가 Y 좌표가 A2죠. 쌤말 이해하세요? 현이 괜찮니? 그럼 얘들아 이것도 M 대 N이니까 이 점과 이 점에 M 대 N 내분점이지. 그럼 Y 좌표는 똑같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여기는 A2가 똑같을 거고 여기만 못 쓰시면 돼요. M 대 N 내분점씩 쓰면 되지. 이거 지금 이해하고 있니 얘들아? 네. 맞니? 쓸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X좌표가 이 점의 X좌표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그 X좌표를 잘 봐봐. 그 X좌표는 그냥 이놈의 X좌표랑 이놈의 X좌표로 내분점을 쓰는 거랑 똑같네? 왜냐면 이 B1 여기로 와서 쓴 거거든. 이해되냐? 그러니까 증명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네. Y 좌표를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지. 보시면 M 대 N만큼이다. 맞나요? 이 삼각형과 그리고 이 삼각형 보면 되는 거거든. 그 말 이해하지? 근데 이거는 이 정도 느낌만 아시고 그냥 다 필요 없이 결국 M 조각과 N 조각이구나. 그럼 M 플러스 N으로 나눠서 한 조각 길이를 구하시고 원래 있던 놈에서 추가 몇 조각을 더해주는지만 계산하시면 돼. 근데 이것도 싫다? 그럼 얘만 외우시면 돼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난 아직까지 이거를 서술형 같은 데에서 증명으로 낸 적은 본 적이 없어요. 지우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됩니다. 힘들게 해놓고. 아무튼 됐죠? 공식만 먼저 외우시면 돼요. 자, M 대 N 나왔으니까 무조건 N부터 해야 되라. 오케이? 너네
사각형 중에 내가 두 가지 사각형을 좀 얘기할 거거든. 시험 문제 나온 사각형을. 평행사변형 이러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어요? 두 쌍의 변 오, 두 쌍의 변? 변하는 뭐라고? 분명히 안 나온 목소리인데? 현우야, 네. 평행사변형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변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긴 거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 그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지. 네. 그치? 그쵸? 근데 평행사변형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그 정의도 기억을 하긴 하되 실제 문제 풀 때 훨씬 유용한 식은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서로를 무슨 등분한다? 그렇잖아. 너희 평행사변형 내가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이야. 놀랍게. 그럼 대각선 그리시면 이 길이 서로 같고요. 이 길이 이게 같은 거지? 알고 있지? 예. 그럼 얘들아 이 말은 이거 길이 똑같네? 그럼 몇 대 몇 내분점이야? 1대 1대1 내분점이지. 그럼 얘들아 그 1대1 내분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점이야? 중점이지. 그치? 얘들아 그럼 봐봐. 1대1 내분점이시면 1이니까 1 더하기 1 되지. 그리고 여기 1 들어가니까 얘는 곱하나만 하지. 그럼 그냥 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얼마야? 2. 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얼마야? 2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n 값과 n 값이 1이시면은 저 점 P는요 A, B 무슨 점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중점이라고 읽을 수 있고 그 P를 그냥 X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2 그리고 Y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얼마? 2 그냥 이렇게 때려박으면 끝나는 거야. 사실 공식이라고 외울 것도 없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평행사변형입니다. 대각선 길이를 서로가 2등분해요. 그러니까 1대1 내분점 중점 1대1 내분점 중점이야. 그럼 좌표 알고 좌표 알면 중점 찍을 수 있지. 그 중점 좌표가 얘랑 중점 찍은 놈이랑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되지. 예를 들어 얘가 1,2예요. 얘가 4,7이에요. 얘가 2,1이었다고 쳐볼게요. 돼요? 근데 얘가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고 싶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니라고 묻고 싶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중점 무게가 몇 콤마 몇이니? 2분의 5, 2분의 9죠. 이거 조졌네. 2분의 5, 2분의 9지. 그럼 얘랑 얘의 중점도 이게 되는 거지. 얘랑 둘이 더해서 절반한 게 얘야.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 좌표? 3 보이니? 더하고 절반하니까 2분의 5 되잖아. 또 더하고 절반에서 2분의 9 되려면 이 얼마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이게 훨씬 빠르다고요.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대각선 2등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점을 찾아주면 된다. 중점을 찾아주면 된다. 중점들이 같다. 됐니? 평행사변형 말고 우리는 마름모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마름모는 무슨 뭐야? 다이아몬드는 아니죠. 내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예요. 네? 예. 내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야. 근데 그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중에 각 하나가 직각이면 무슨 사각형 되는 거고? 정사각형 되는 거고. 이해되니? 마름모라는 것은 내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건데 얘들아 이 마름모도 내변의 길이가 다 같다라는 걸 쓰는 건 너무나도 뭐가 가인 내용이야. 점이 이렇게 나올 거야. 몇 콤마 몇 이렇게 나올 거예요. 1,2, 2,3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가 마름모가 될 때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원래라면 마름모 정의만 알고 있다면 길이 구해서 다 같다는 내용 써야 돼요.
그럼 점점 사이 거리 공식을 몇 번이나 쓰는 거냐? 네. 4번이나 써도 미친 짓이라고요.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까 평사 봤던 것처럼 성질을 좀 이용할 거야. 말은 뭐 대각선끼리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직 2등분이지. 그치? 수직이면서 무슨 등분 된다고요? 2등분 된다고요. 야, 마름모가 더 예쁜 사각형이야? 평행세변형이 더 예쁜 사각형이야? 마름모. 그치? 평행세변형에서 더 좋은 성질들을 첨가한 게 마름모지. 그러니까 당연히 평행세변형에서 성립하는 대각선 길이가 서로를 2등분하는 것은 여기서도 유효할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두 대각선은 서로를 뭐한다? 수직 2등분한다. 됐냐? 그럼 얘들아, 수직 2등분이야. 그럼 두 가지 말이 들어있거든? 2등분이라는 정보와 수직이라는 정보가 들어있지. 그치? 2등분이라는 것은 결국 A와 C의 중점이, 맞아요? 아까 평소 했던 것처럼 중점이 B와 이 점의 중점과 어떻다? 같다 한번 쓰면 돼요. 근데 얘는 수직이라는 말 써야 되지. 그치? 이 수직이라는 말 이용하는 걸 나중에 저 뒤에서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됐어요? 수직이면 얘들아 원래 이 직선과 요 직선이 수직이면 사실 둘의 기울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어떤지 아니? 정반대. 기울기의 정반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건 지금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마름모 내용은 그 뒤로까지 했을 때 같이 융합해서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 미리 제시하는 거야. 나중에 또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몇 등분한다? 수직 2등분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네, 여기까지만 잠깐 하시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갑시다. 좋아요. 네. 이어서 가볼게 얘들아. 볼게. 삼각형의 외심, 내심 모두 있니? 그렇지.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삼각형의 그 심에는 5심이 있거든. 5개의 심이 있어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이라는 게 있어요. 수심과 방심은 안 나와요. 그럼 막 수학 경시대회 이런 데서만 나오는 것이고 안 나오고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크게 3가지에 대해서만 관찰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일단 압도적으로 굳이 중요도를 따지자면은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부터 좀 볼게요. 자, 삼각형에서 우리 무게중심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좌표 평면이라는 것을 갖다가 놓고 있기 때문에 좌표라는 것을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이 좌표를 그냥 또 A1, A2, 이 좌표를 B1, B2, 이 점의 좌표를 C1, C2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겠지. 됐어? 자, 이제 무게중심을 얘들아 설정할 건데 너네 무게중심 하면은 생각나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뭐가 있니? 2대. 그치, 2대1 정도는 기억하지. 잠깐 먹었어? 자, 2대1 정도 있는데 얘들아 괜찮아, 다시 할게요. 자, 얘들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외심, 내심, 무게중심, 방식, 무게중심 설명할 때 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고등학교에서 그냥 그거를 활용하자가 중요한 거야. 자, 무게중심은 얘들아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를 잘 봐야 돼요. 이 무게중심은요 만들어지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각 꼭지점에서의 중선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에요. 무슨 선들의 교점이라고요? 중선 교점. 그럼 A에서 중선을 그리시면 요 가운데 점 찍겠지.
됐어? 그럼 요거 점을 내가 한 B라고 주면 이렇게 연결해서 쓰실 거고요. 또 B라는 점에서도 여기 중선 그리시려면 여기 있는 A, B, C, D, E 점 하나 찍으시고 이 길이 같겠지 얘들아 지금? 네. 이들이 연결하실 거고요. 그럼 이렇게 만나는 점 있지? 이런 게 무게중심이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그것도 이 점에서 똑같이 가운데 있는 중선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실 거란 소리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놈의 길이랑 이놈의 길이가 같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 할 거다? G라는 무게중심이라고 쓸 거예요. 보통 무게중심은 G라는 단어로 씁니다. 알파벳으로 써요. 오케이? 자 그럼 이 G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비율인 길이가 2만큼 1만큼이라는 것이 있어요. 됐어요? AG 길이랑 GD 길이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근데 그거를 여기도 볼 수가 있어요. 얘대 이것도 똑같이 몇 대 몇이다? 2대 1이야. 내가 색깔 괜히 바꾼 건 아니겠지 얘들아? 요 2라는 길이와 초록색의 2라는 길이가 같으리란 보장이 없어. 그치? 그냥 초록색은 초록색 길이의 길이 관계가 2대 1이란 소리고 하늘색은 하늘색 길이의 길이 관계가 2대 1이란 소리예요. 그럼 우리 저쪽 길이도 있겠지 얘들아? 저기 몇 대 몇이겠니? 그치? 얘도 2대 1이 될 거야. 세모. 여기도 1. 이렇게 세모 쓰실 거라고요. 됐어요? 밝혀진 거니까 증명은 필요 없어. 우린 그냥 쓸 거야. 됐니?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저 G라는 점은요. 도대체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 너무 쉬워요. X 좌표끼리 더하세요. 그리고 평균 낼 거야. 3개 더했으니까 나누기 3 해야 평균인 거지? 그치? A2, B2, C2 Y좌표끼리 다 더하시고 또 나누기 얼마 하자? 3 하자. 평균 내자. 끝나요? 그럼 평균 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 공식 일단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2대 1의 비율 관계라는 것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합시다. 됐어?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왜 G라는 점 무게중심의 좌표가 저따구로 표현되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볼게. 되게 간단해. 봐봐 이런 거다. 요 무게중심 G라는 것은요 어쨌든 간에 A로부터 D로부터 2대 1만큼에 해당하는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잖아? 그래서 다시 지금 내가 고등학교에서 보이고 싶은 건 왜 G의 좌표가 얘인지를 보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건 2대 1, 2대 1, 2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A로부터 2, D로부터 1만큼 떨어진 내분점이지. G는 A, D의 몇 대 몇? 2대 1 내분점 맞니? 맞아? 그러면 A점의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D점의 좌표만 알면 되지. 근데 D는요 뭐예요? BC의 그치 중점이에요. 그러면 중점을 구하기 쉽잖아. 더하고 무슨 띵하면 돼요? 반띵이 아니고 1대1 내분점이니까. 그럼 여기는요 B1 더하기 C1 나누기 2고요. 여기도요 B2 더하기 C2 나누기 2가 가능하겠니?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요 내분점 구해보자. 공식 연습 한번 하자. 자 2대1 내분점이래요. 2대1이신 거니까 2, 1 2, 1 쓸 거지? 네. 자 2부터 쓰자. 2 짝꿍 반대로 할 거니까 D 갈 거예요. 그럼 2에다가 예곱할 거지? 그럼 2 곱하기 2분의 B1 더하기 C1 괜찮니? 네. 그 더하기 1 곱하기 1이랑 A쪽 갈 거니까 A의 X좌표 A1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쓰시면 2에다가 2분의 B2 더하기 C2 될까요?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곱하기 A2인 거 맞니 얘들아? 이렇게 되게 정리해주면 2 곱해져서 B1 더하기 C1이고 A1 더했지. 나누기 3이지.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보이니? 나오는 거 보여요? 선우야 따라오고 있니? 오케이 이래서 증명이 끝난 거야. 됐지? 네. 결국 그냥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중선들끼리의 교점 중선끼리 교점이구나. 그럼 중선인 거니까 D점은 BC의 무슨 점일 거다? 중점일 거다. 1대1 내분점일 거다.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D라는 점과 A라는 점을 기준으로 G를 바라본다면 2대1이지. A로부터 2, D로부터 1이죠. 그치? 얘들아 내가 이렇게 볼까? G는 DA의 몇 대 몇 내분점이야? 1대2. D 1대2 내분점이라고 있는 거 맞죠? 이거 지금 잊지 않고 있지? D부터 얘기했으니까 D로부터 지금 1만큼 떨어진 거잖아. 맞지? A로부터 2만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그럼 1대2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공식 쓰실 때 1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돼, 얘들아. 네.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 끝난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지. 두 번째. 외심. 외심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얘들아? 이각삼각형에서는 삼각형 아니고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의 중점. 네. 중각삼각형에서는 밖에. 야, 와, 참. 완벽하죠. 외심은요. 야, 할 말이 없어. 모르지? 제가 뭔 소리인지 너는 모르지? 나도 들었는데. 안 들었어? 저기 맞아? 네. 왜 싫어요? 그 맞지 소리야? A면도 다를 거 없어. 자, 봐봐. 그 숙제를 좀 성실하게 잘해온 것 뿐이야. 자, 3년 전에 그래서 학원에 A반, B반이 막 했을 때 A반은 숙제 열심히 오는 반이었거든. 숙제 열심히 오면 오르니까. 잘 봐주면. 자, 외시는 얘들아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나는 요번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 뭐 불필요한 정보는 굳이 먼저 언급하지 않기로 했어. 어차피 이 외심의 정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알려주면 니네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자극적이고 쉬운 것만 기억할 거거든. 그래서 그 쉬운 것만 알려주려고요. 외심은요.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해요.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해요. 현우 여기 원 밑에 보이니? 네. 아니요. 아니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여 여기가. 이거는 좀 괜찮을까? 네. 자 이렇게 됐죠. 얘들아, 이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원은 지금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바깥에. 네. 그리고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걸 무슨 원이라 그러는 거야? 외접원. 바깥으로 접하는 원. 됐니? 그럼 이 외접원의 무슨 심이? 중심이 바로 외심이에요. 그래서 이 외심을 보통 아우터 서클 이래가지고 5를 써요. 5를 써. 자, 그래주면 얘들아, 이 외심은 찾는 게 너무 쉬워요. 원은 얘들아, 중심이랑 반지름이 생명 아니냐? 네. 그치? 이거 뭐야? 반지름. 너도 뭐야? 반지름. 너도 뭐야? 반지름. 반지름의 길이가 다 어떻다? 같다 쓰시면 생각했지. 뭔 소리냐면 A라는 점이 A1, A2라고 나올 거고 B라는 점이 B1, B2라고 나올 거고 C라는 점이 C1, C2라고 나오겠지. 숫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놓고 외접원의 중심, 외심 구해라 이러면 이 점을 그냥 뭐라고 했는데 X, Y 한 다음에 거리 계산하세요. 어차피 숫자 있을 거라고. 됐어? 거리 계산하시고 거리 계산하시고 거리 계산해서 세 개 다 어떻다? 갖다 쓰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쓸 말은요. A5라는 놈의 길이와 B5라는 놈의 길이와 C5라는 놈의 길이가 다 어떻다? 같다를 이용하시면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얘들아 원래 외심은 저것이 정의가
외심은 적의 정의가 아니라 원래는 뭐가 있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외접안에 중심이 있을 거거든. 원래 외심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한 번만 그냥 대충 들어만 봐봐봐. 어차피 까먹으실 거니까 각 변들의 수직 이등분 선들의 교점이며 무슨 이등분선? 수직이면서 몇 등분한다고? 2등분하는 선이야. 얘를 갖다가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은 가운데 점 찍겠지. 네.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지. 네. 됐어요? 수직되게 올릴 수 있지. 또 이 점으로 연결한 이 자식에 이 수직 2등분선을 찾으려면 일단 가운데 점 찍을 거고 또 얘랑 수직이 되도록 선을 이렇게 막 비벼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뭐 어떻게 돼? 하늘에서 만날 거란 소리야. 이쪽도 2등분점 찍으시고 수직되도록 이렇게 비비시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만난다고요. 원래 외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들아.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그냥 외접안의 중심이라는 걸로 평면적분 내용선을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일단 여기까지 기억합시다. 알겠죠? 저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자, 됐고요. 내심이라는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언급합시다. 내심. 내심은 얘들아 외접안의 중심이 외심이니까 내심은 뭐겠어요? 그렇죠. 외접원의 중심을 갖다가 내심이라고 얘기하실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이런 것도 하나 그려보시고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안에 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원을 나는 이렇게 그려보려고요. 아, 됐어요? 그럼 여기 무슨 점이 생기지? 접점 생기지. 알파벳 D, E, F라고 좀 적을게요. 맞지? 네. 그럼 얘들아, 이것도 어쨌든 간에 내접 원이잖아. 그럼 원에 무슨 심이 있을 거야? 중심이 있어요. 그걸 보통 I라 그래요. 이너 서클 이래서 I. 네. 졸라 뻘쭘하네. 아니 됐니? 네. 그럼 얘들아, 너네 중딩 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원인데 원 밖에서 선을 갖다가 그렸어. 접하게. 그럼 중심에서 이거 연결하면 얘네 무슨 관계가 돼? 수직되는 거 기억나? 네. 너네 그래서 이 장면 내가 그림 아마 기억할걸?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접하니까 수직되지. 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연결했을 때 위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 무슨 동이야? 합동인 거 알고 계시지? 네. 이런 그림 기억나시지? 네. 그래요.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얘가 무슨 직이다? 수직. 그럼 다시 여기 지금 똑같이 원의 중심이고요. B에서 접합으로 만들었지. 네. 그럼 연결하시면 이거 무슨 직이 될 수밖에? 수직. 얘도 연결하시면 무슨 직? 수직. 너도 연결하시면 무슨 직? 수직. 이것이 다 내접원의 무슨 름이 되버려요? 반지름이 되버려요. 맞아요. 네, 그럼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 갖다 쓰시면 되지. 네. 그럼 잘 봐봐.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이 말을. I와 AB 사이의 거리, I와 BC 사이의 거리, 그리고 I와 AC 사이의 거리. 이것들이 다 같다고 쓸 거거든. 다 같다고 쓸 거라고 얘들아. I와 AB 사이의 거리, I와 BC라는 놈 사이의 거리, I와 AC라는 놈 사이의 거리. 맞아요? 얘들아, 점이랑 점이 나왔어. 거리를 구하래. 그럼 직선 연결한 거리지. 네. 근데 지금 내가 점 I라는 점이랑 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지. 네. 여기 선이 지나가요. 점이 여기 있어요. 이 점에서 선까지 거리를 재겠대. 얘들아, 수학에서 답은 무조건 몇 개야? 한 개. 유일하게 무조건 결정하거든. 그렇게 약속하거든. 맞지? 그럼 봐봐, 이 거리 되면은 뭐 한 10cm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은 20cm 나오고, 이렇게 하면 30cm 나오지. 네. 그치? 그러니까 수학에서 무슨 거리를 재게? 최단 거리. 그치, 최단 거리를 재요. 그럼 봐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점이 있다. 생각 좀 하자 얘들아. 최단 거리가 이렇게 돼요. 내가 점이야. 여기 직선이 지나가. 내가 팔을 뻗을 거예요. 팔을 뻗어서 이렇게 뭘 만들고 있니 지금?
원. 원 만들고 있지. 이해돼? 팔을 뻗어서 이만큼의 원을 만들었어. 아직 얘랑 안 만나지. 네. 팔을 더 뻗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네. 더 뻗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치. 딱 최초로 접하는 순간이 생기지. 네. 그러면 그때 내가 뻗은 팔만큼의 길이가 최단 거리네. 맞니? 예. 무슨 직이야? 서지. 수직돼요? 예. 그러니까 점과 직선까지 거리 이해할 수 있겠니? 됐어? 자, 이걸 이용할 거야. 근데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뒤에서 배울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배운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안 배울 거라.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 내용까지만 알아두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다 했고 마지막 내용 딱 하나 남았으니까 네. 이거 금방 끝나. 하나 찍고 문제만 풀고 오늘 일찍 끝낼 수도 있겠다. 이 소리가 너 진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허리 나온다니까? 걱정돼서 그래. 너 다리 좀 보지? 안 돼. 그 내가 다리 꽂다가 다리를 안 꼬는 이유 말해줬나? 나 그런 이상하는 인생 치욕의 날을 말해준 적이 없어? 아니 너네 앞에서 말해준 거 나 지금 하나니까. 그래서 그 약간 간지에 살고 간지에 죽고 싶어 했었어 옛날에. 근데 그렇다고 뭐 진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허세 같은 걸 좀 부려보고 싶었던 약간 찐따 중에 찐따였거든. 약간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전형적인 그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뒤에서 관전하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정의감이라고는 1도 없는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근데 약간 그래서 남들이 뭔가 하면은 학교 애들이 특히 막 학교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고 나면 졸라 멋있다 나도 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센터는 약간 좀 더 잘 뚫렸거든. 요즘에도 뭐 잘 뚫린다고 하지만 그리고 성인들도 유효했어. 뭔가 술 잘 먹는 사람들 보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쌤 대학 가면은 너네 번화가 같은 데 많이 가보잖아. 그래도 홍대 이런 데 가보지 않았니? 가면은 길거리에서 사람들 뭐하니? 네. 그래서 담배 피지. 근데 꼭 담배 필 때 쪼그려 앉아서 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쌤이 대학교 때 이 선배들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모자 하나 키가 눌러쓰고 밖에서 술 먹다 말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데 그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 너네 그 남자들 그 모자 썼을 때 그 멋있는 포인트가 나랑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얼굴이 조그만 해야 돼. 볼캡을 썼는데 얼굴에 그림자가 져야 돼. 근데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그러면 간지 천왕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뭐 내가 얼굴 컷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막 그런 걸로 따라하고 싶은 거야. 심지어 나 쓰는 모자도 약간 맞는 게 별로 없거든. 그냥 모자도 잘 안 쓰는데 그래서 나도 저렇게 연기를 내뿜으면 좀 멋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대학에서 MT를 갔을 때 담배를 한번 배워봤어. 그 너네가 MT를 나중에 가게 될 텐데 여기 가면은 진짜 새벽까지 미친 듯이 놀거든. 막 고기 먹다가 무슨 찌개 해서 먹고 막 이러면서 막 중간에 치웠다가 또 먹고 막 이래. 그리고 남자 여자애들 어떤 애들 사라졌다가 같이 돌아오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막 다음에 커플도 있다가 뭐 쌩 깠다가 막 이러고. 그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겨. 그런 데가 이제 MT야. 빨리 대학 가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그런 건데 지금 그때 술이 약해가지고 다음 날에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 일찍 잠만 사실 뻗은 거지.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습관 좋아 했는데 딱 그 내가 멋있어 지금 학생이었는데 이 선배가 피던 담배가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거야. 전날에. 그래서 내가 이걸 펴볼까 했어. 근데 쌤이 담배를 필 줄 알았던 이유가 뭐냐면 쌤 친구들이 담배를 많이 폈었어. 성인 됐을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피는 게 진짜 피는 거고 어떤 게 뭐 가짜로 피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한번 해볼까? 이러고 이제 펴왔어. 선배 걸 그냥 하나 빼가지고 폈는데 한 4모금 정도까지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와 기분 좋아 막 이렇다는데 그런 것도 없고 기침도 안 하고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날 이제 MT가 끝나고 쌤 동네에 갔겠지. 그래서 저녁에 친구랑 PC방을 갔는데 그 친구가 흡연자야. 근데 쌤은 옛날에 PC방 하는 애들아 흡연자
자리가 있고 비흡연 자리가 있던 시절도 있었거든. 쌤 친구들은 흡연자에 앉는데 쌤도 거의 같이 앉았어. 그래서 얘는 뭐 키보드에 마우스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게임하는 시절이거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야 내가 오늘 이런 게 있었는데 나 한번 잘 피는 건 좀 봐줄 수 있냐? 이거 궁금한 거야 또. 나도 어린 거지. 그래서 친구가 너 좋댔네? 아 이거 끊고 하고 있지. 어떻게 빼지? 어제 내가 안 먹어서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러고 좋댔네 이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핑계 대지 말래.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설마 한 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중독이 되겠냐고. 근데 근데 내가 잘 피는 거야. 야, 너 귀신 안 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됐네. 너 누구 담배 잘 받나 봐. 이러면서 야, 맨날 PC방에서 맨날 박혀 있으니까 담배 한 개 맡으면서 너가 잘 받나 보다. 그래서 한 대만 피고 이제 끝났어. 근데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야. 너 내일 PC방 올 때 담배를 사갖고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딱 한마디 던졌다. 다음 날에 내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그때부터 담배를 배웠었어. 그랬었어. 그러고 선배들이 꼭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것도 너무 멋있대. 요즘에는 운동을 많이 해서 뭐 허벅지도 좀 두껍고 어깨도 좀 몸도 두껍고 이런 게 유행이잖아. 근데 쌤들은 약간 남자들이 기생오래리 약간 말만 삐뚤어지는 애들 있지. 로우킥 차면 부러지는 애들. 그런 게 유행이었어. 그러니까 그 긴 다리로 다리를 탁 꼬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 당시에. 너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는 그랬어. 그래서 다리 꼬는 것도 해봤지. 잘 안 꼬아지는데 막 이러면서 왼쪽이 잘 꼬아지나 오른쪽이 잘 꼬아지나 막 해가지고 꼬았다가 결국 담배를 끊게 된 계기는 있었고 뭐 다리를 너무 말을 많이 했네. 다리를 꼬는 걸 풀게 된 계기가 허리가 어느 순간 한 번에 갑자기 안 좋아진 게 겨울에 외투가 있잖아. 외투 입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대화를 지금 하자 그래서 외투를 잠깐 벗고 앉아 있었어. 아직 거실에서 내 방에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무슨 대화를 끝나고서 그만 가 이래가지고 잠바를 잡으려고 이렇게 그냥 딱 들었거든 패딩을. 근데 딱 하는데 여기서 하면서 찌릿한 거야. 근데 그거 알지? 원래 이렇게 몸이 놀라면 잠깐 안정을 취해줘야 이게 다시 수습을 좀 하거나 할 텐데 내가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어거지고 일어나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내가 그날부터 못 일어났어. 그래서 그날 내가 외출하고 지금 그날 거실 바닥에 딱 그 자세로 누워 있었거든. TV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난 TV를 이렇게 몸 돌려가지고 TV는 볼 수 있어. 근데 먹는 거랑 화장실을 못 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게? 내가 이 상태로 2박을 있었거든. 진짜 거실에서 돌 수 없겠어. 얘들아 힘이 들어가니까 2박을 있었어. 그 2박 동안 내가 그럼 배변을 어떻게 받게? 응가는 참다 치자. 수면 어떻게 했게? 페트병. 엄마 들어가라 그러고 동생도 들어가라 그러고 페트병 없으면 바가지 있지. 바가지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또 내가 몸을 이렇게 힘으로 못 돌리니까 아빠가 뒤에서 밀어줘. 이렇게 내가 옆에 들어올릴 수 있게. 그러고 수면 진짜 얼마나 자존심 상한 줄 아니? 와. 내 나이가 내가 군대 갔다 오면서 27이었나? 8이었나? 얼마나 자존심 상한 줄 알아? 내가 그 오줌 책을 변기통이 아닌 곳에서 마주했을 때 느낌. 그래서 내가 입학 하고서 2박 끝나고서 좀 이러저러만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 부축해가지고 통증 의학과 얘하고 뼈주사를 맞았어. 밤에 이만해 진짜. 이게 허리 들어가요. 이걸 맞았어. 맞으니까 그때부터 좀 괜찮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허리가 약한데 다리 보세요. 짝다리 짚으세요. 막 이러는 거야. 네. 짝다리도 멋있잖아. 이건 멋있잖아. 그러니까 다 하지 말라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짝다리는 수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짚게 되는 게 있는데 다리 보는 건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너 나처럼 이러고 싶어? 진짜 큰일 나요. 나 진짜 치욕이야. 그때 똥 참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참. 너 지금 뭐 하려고 했니? 아 맞다. 자, 취해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빨리 합시다. 다리만 얘기하면 되는데 담배는 왜 얘기했을까?
자취 방정식이에요. 자, 얘들아, 자취라는 게 무슨 뜻일까? 혼자 사는 거. 아, 그렇지. 날까지 꼭 해봐. 네. 자취는 얘들아, 그런 자취가 아니라 수학에서 혼자 사는 게 나올 수는 없잖아. 그 얘는요, 흔적이라고 이해해주면 돼요. trace. 흔적이에요. 흔적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y는 x라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웠고 기억을 할 거냐면 중학교 때 이랬을 거야. 얘들아, x에 0 넣어봐. y 얼마 나오니? 0이요. 1 넣어봐. 얼마 나오니? 1이요. 2 넣으면 2,2, 3,3 이렇게 점 찍고. 근데 얘들아, 이것만 있겠어? 아니지. 요 사이에 이것들 다 대입해보면 점들이 우당탕탕탕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라고.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이 y는 x라는 요 직선은요, 점의 좌표들, 어떤 점들을 갖다가 찍을 건데 그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어떤 점들인 거야? 같은 는이니까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들을 쭉 모아둔 거야. 그 모아둔 걸 뜨드드드드드를 이렇게 보시면 결국 얘가 흔적을 남기면서 움직이는 느낌이지. 그래서 이걸 자취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y는 x라는 것을 x 좌표와 y 좌표가 같게 되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라고도 불러요. 무슨 말인지 느낌 오겠어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던 얘들아, 이런 1차 함수라던가 2차 함수 그런 것들은 다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요. 2차 함수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무슨 관계냐면은 어떤 점들을 모아둔 거냐면 x점 좌표의 제곱을 하는 거랑 y 좌표가 같게 되는 그러한 점들을 찍은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점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맞지?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인 거야. 이게 괜찮아? 자, 봐봐. 이 자취의 방정식은 그러한 흔적들을 갖다가 모아둔 식이 되는 거야.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한번 풀고 바로 그 일반적인 설명을 해줄게. 숫자 1번 가져왔어. 점 P는 x 빼기 3y 플러스 6은 0 위의 점이에요. 위를 움직인다고 씁시다. 위를 움직인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점을 마이너스 3,2라고 하고요. P라는 놈의 1:2 내분점 Q가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은 하고 물어볼 거야. 자취의 방정식은 하고 물어볼 거야.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얘들아 천천히 같이 볼게. 얘들아, 점 P라는 놈은요, 저 직선 위를 움직인대요. 이거 직선인 거 맞니 얘들아? 네. 맞지? 네. 이 놈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y는 이라 쓰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x 플러스 2 가능하겠니? 그치? 네, 그런 직선일 거예요. 이런데 직선이 있어요. y는 3분의 1x 플러스 2야. x축, y축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면 곤란해져요. 귀찮아져요. 대충 찍으실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위에 P라는 놈이 막 움직일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됐죠? 대충 이런 데는 P라고 적어보자. 자, 그리고 A라는 점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3,2래요. 그럼 마이너스 3,2는 어딘가 있겠지. 근데 확실한 것은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y 값이 2가 되지는 않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요 A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건 아닐 거야. 정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내가 대충 A라는 점은 이런 데라고 칠게요, 여러분. 그냥 3,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됐죠? 자, 그럼 봐봐. 문제가 그 A라는 점과 P라는 점에 1:2 내분점 Q에 대해 관심이 있거든. 그럼 내가 지금 P는 이 위에 막 움직이는 점이 되는 거라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대충 하나 찍은 거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먼저 Q를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A와 P의 1대2 내분점이니까 A로부터 얼만큼? 1만큼 갈 거지. 네. P로부터는 2만큼 갈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보고 싶은 Q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P가 이렇게 하나 잡히면 이 A로부터 1대 2만큼의 내분점 Q 하나가 나오지. 네. 근데 P가 꼭 여기여야 돼요? 아니요. 아니지. 이런 데 갈 수도 있지. 네. 그치?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셨을 때 또 몇 대면 1대 2 같은 거 쓸 수 있지. 네. 또 이런 점 하나 나오겠죠. 네. 이해돼요? 또 P가 어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 있으신다면 맞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A로부터 얼만큼 1만큼 B로부터 얼만큼 2만큼 가서 이런 점 Q 생기겠니? 맞니? 그럼 그 Q들이 P가 우당탕탕 움직일 때마다 Q도 우당탕탕 이렇게 움직이겠지. 맞아? 그럼 그놈이 누군지를 지금 식으로 구해볼게. 느낌상 약간 직접될 것 같지 않냐? 그치? 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봅시다. P라는 점을요 나는 둘 거야. 왜냐면 P가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이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둘 거냐면 X좌표를 A라고 주고 싶었는데 그럼 3분의 1이 되니까 분수지. 네. 싫어. 그래서 뭐라 쓸까? 여기 3A 콤마라 쓸게요. 그러면 여기 계산해서 A 플러스 2 되니? 맞니? 네. 얘라고 설정하실 거야. 됐죠? 그 다음 나는 P라는 점 대충 설정했고 이제 Q라는 점을 사용하셔야 돼. 그치? Q는 AP의 1대2 내분점이니까 Q라는 것은요 1대2 내분점이야. 1 더하기 2 1 더하기 2예요. 그쵸? 그럼 1로부터 떨어진 것은 P니까 P로 쓸 거니까 1 곱하기 P의 X좌표 3A가 될 거고요. 2랑 여기 X좌표 쓸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6 됐을까요? 짝꿍 반대로 쓰니까 또 여기도 1대2 쓸 거니까 1의 원래 짝꿍은 얘지만 1을 P로 연결할 거지? Y좌표 쓸 거니까 얼마 돼요? A 플러스 2고요. 또 2라는 놈은 A의 Y좌표 할 거니까 플러스 얼마다? 4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Q라는 점은 3분의 요거니까 A 빼기 2 콤마 여긴 3분의 요거니까 3분의 A 플러스 6이 될 거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까지가 어떤 말이 되냐? P라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면 그때마다 나오는 Q라는 점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됐어? 근데 우리는 이 Q가 움직이는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지. 그럼 잘 봐. 나는 요 P가 움직이는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가 궁금한 거 맞냐? 아까 그랬잖아. Y는 2X라는 직선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 값의 몇 배가? 2배가 Y 값이 되는 그러한 점들을 모아둔 거잖아요. X와 Y 관계식을 찾고 있는 거지. X좌표와 Y좌표 관계를 찾고 있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자식의 식을 구하려면 이놈의 X좌표랑 이것의 Y좌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면 되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됐나요? 그럼 얘 관계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보면 좀 어렵나? 그러면 여러분 그냥 12. 어? 12. 12요? 저게 3을 더주면 A 플러스 6은 그 아, 오케이. 여러분 이거 찾기 좀 힘들면 내가 그냥 교과서 그려줄게. 교과서 그려줄게. 나중에 알려줄게. 그럼 이거는 다시 봐봐. 설정 똑같아. 이거부터 일단 봐봐. 그 설정은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A, B 둘게요. 어렵게 하지 말자 그냥. A, B 둘게요.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점인 거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A 빼기 3B 플러스 6은 얼마인 거야? 0인 거 쓸 수 있지. 여기 데이트 되고 여기 데이트 되는 거잖아. 맞니? A, B 관계식 있어. 자
자, P라는 점이 A, B가 나왔고 그 P라는 점이랑 A라는 점에 각각의 이제 내분점을 좀 계산해 보시면 1 플러스 2 여기는요 1이랑 적어볼 거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6 여기도 1 플러스 2에다가 1이랑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빨리 순서받으면 되니? 그러니까 요 놈은요 3분의 A 빼기 6이고요 3분의 2 플러스 4가 되시죠. 그럼 다시 돌아볼게 얘들아. P라는 점을 A, B라 줬을 때마다 우리는 Q라는 점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 이 Q의 좌추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니까 이놈의 X좌표랑 여기 있는 요 Y좌표의 관계가 궁금한 거라고. 됐어? 그래서 요 X좌표와 요 Y좌표의 관계를 구하러 가실게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지금 뭐가 있냐면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지. 그치? 이거 이용해줄까? 잘 따라와봐. 연습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 봐요. X가 3분의 2거죠. 그러면 3X가 A 빼기 6이라서 A는 3X 플러스 6 가능하니? 네. 또 여기도 Y가 A니까 3Y는요 B 플러스 4가 되셔서 B라는 것을 3Y 빼기 4라고 쓸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얘들아 A가 A고 B가 A지 그것을 다시 여기 있는 보라색이랑 뭐 해주면 될까요? 짬뽕 시켜볼게요. 그럼 A 대신에 이거 넣고 B 대신에 얘를 넣어볼게. 그럼 3x 플러스 6 여기는 마이너스 3에다가 3y 빼기 4 플러스 6은 0 되죠? 그러니까 남는 건 3x 빼기 9y에다가 6이랑 플러스 10이 돼서 18 이해하니까 24 되나요? 그러니까 3 나눠주면 x 빼기 3y 플러스 8은 0이라는 식까지 쓸 수 있을까요?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Q라는 놈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나타냈지. 이거 뭐야? 직선이 보여? 네. 얘도 Y는 같은 직선이지? 맞니? 네, 얘가 지금 저기 있는 이걸 것 같아. 얘일 것 같아. 얘일 것 같아. 얘일 것 같아.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 말을 이렇게 씁시다. 말을 이렇게 씁시다.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움직이는 점 좌표를 설정하자요. P가 얘 위를 움직인다며. 그래서 P의 좌표를 설정했지. 됐니? 그래서 여기가 지금 1번이 될 겁니다. 쓸 때 이렇게 꼭 연결시키세요.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점을 1의 점을 이용하여 표현할 거야. 구하고자 하는 점 Q라는 것을 갖다가 1번은 설정한 점을 이용해서 뭐하자? 표현하자고. 문제선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분점 이용해 주시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 구하고자 하는 점의 x 좌표를 x 그리고 y 좌표를 갖다가 뭐라고 쓰자? y라고 쓰시면 되죠. 됐어?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x와 y에 뭘 이끌어내면 끝나는 거지? 관계식. 그렇죠. 관계식을 찾자 이렇게 쓸 거야. 됐니?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점 설정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점이 반드시 이 직선 요 도형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A, B는 여기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위에 있는데 안 한다. 너네 지금 위에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설이 이 A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밖에 있는 점이야? 위에 위에 있는 점이지? 맞지? 그럼 얘가 1,25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면 1,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해요. 하지? 다시 말할게 그러면 a, b라는 설정할 거야 움직이는 점이니까 네. 근데 얘가 이 직선, 이 도형, 이 식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a, b 넣으면 성립하는 거지? 네.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대입해서 무슨 식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요 이제 색깔 똑같이 맞출 거야 관계식 설정 이 필수야 됐어? 그리고 그 관계식과 요 찾은 관계식을 갖다가 마지막에 뭐 하시는 거죠? 연립하는 거죠 여기 있던 관계식과 여기서 나온 관계식을 갖다가 뭐 하자고요? 같이 연립하셨잖아 여기 A랑 여기 A가 똑같은 A잖아요 네. 비리가 똑같은 B인가 됐니? 네. 그래서 쓰신 거야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되셨을까요? 네. 네. 여기까지가 평면적표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본 겁니다. 다 본 거예요. 조금 빡셌죠? 어땠을까요? 근데 얘들아 나 여기서 이제 멈출 건데 그 다음 시간에 수업 나가기 전에 나 이거 가능만 좀 하자. 너네 1차 함수 직선 만들 수 있지? 네. 다 그릴 수 있지? 소연아 너왜 그래? 못 그리시는 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 얘들아 아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모른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시는 분? 되죠? 네. 다 그릴 수 있지? 네.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가 기울기? 아, 2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알고 있지? 기울기는 (1, 2, 3, 4, 5번) 중에서 기울기 누가 제일 큰 거예요? 5. 왜요? 그 y축에 제일 가까워서. 딴 친구들은? 6이요? 1이랑 5랑 헷갈려요. 아, 1. 정정하겠습니다. 손 내려놔 임마. 기울기 제일 작은 건 뭐야? 3. 너는 너 수학 누구한테 배웠어? 유상민 아씨 야